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드리는 후기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사태로 지정된 특별 재난 지역의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30에서 50% 경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해 발령했다며 특별 재난지역 하위 50%는 건보료의 50%를 경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역 외 지역의 경우 하위 20%까지는 건보료의 50%를, 하위 20에서 4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의 30%를 경감받습니다. 대상자들은 3월부터 5월까지의 건보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보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 지원됩니다. 통조림 내부 코팅제 원료로 쓰이는 비스페놀류, 플라스틱 가소제로 사용하는 프탈레이트류, 또 식품이나 화장품의 보존제인 파라벤유 등은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한 경로로 인체에 노출되는 화학 물질들인데요. 보건당국이 이들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평가를 시행했는데 현재는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비스페놀류 3종을 포함한 화학물질 14종을 대상으로 체내 총 노출량을 산출해 봤는데요. 모든 연령대에서 인체 노출 안전 기준과 대비해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평가원은 물질별로 노출 원인과 경로가 다양한 만큼 노출원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간 손상이 간 경변으로 악화하는 원인을 밝혀내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동물 실험과 간 경변증 환자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간 경변증에서 간 세포가 사멸에 진행하는 섬유화의 원인이 간 성상세포에 있는 TIF1 유전자가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TIF1 유전자를 주입하면 간 섬유화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며 간 섬유화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 오염이 심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대기 중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 농도가 1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증가하면 코로나19 사망률이 15%가량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사망 위험을 높이는 대부분의 기저질환이 대기 오염에 영향을 받는 것들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는 대기 오염에 장기간 노출되면 심각한 코로나19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중에서 일반 담배인 관련담배를 혼용해 피우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자담배는 금연은 물론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성인 3,004명을 모집해 흡연자들의 흡연 행태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관련과 신종 전자담배를 함께 피우는 비율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과 전자담배를 모두 사용하는 흡연자의 수변 내 니코틴과 발암물질이 일반 담배 흡연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관련 담배만큼 신종 전자담배도 중독성이 있고 이들을 혼용하는 경우 건강 위해 측면에서 관련만 피웠을 때와 비슷한 결과를 갖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쿠키 브리핑,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생활 방역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안심밴드, 즉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해외 유입 확진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전원 진단검사가 적용됐습니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10%대에 불과했던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완치 비율이 한 달 새 7배로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중단하면 한 달 뒤 4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모의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범정부 지원단이 본격 가동됩니다. 방역 당국이 현재로선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어렵다며 생활 방역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측은 최근 가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신종 감염병 위기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통제가 쉽지 않고 장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본부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생활 방역은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개념과 다르지 않다며 고강도로 전개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어느 수준까지 유지하면서 개인 위생 수칙 또는 환경 관리 등 생활 속에서 코로나19를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침과 제도, 지원안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안심밴드, 즉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 이탈이나 전화 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대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자가격리 앱을 설치한 자가격리자들이 휴대전화를 격리 장소에 두고 외출한다든지 위치정보 기능을 끄고 감시를 피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마련된 건데요. 하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자가격리 앱도 격리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 설치율이 60%에 그친 상황에서 안심밴드 착용 동의율은 이보다 더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도 전수 검체 검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3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후 3일 안에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발 입국자와 달리 미국발 입국자는 그간 자가격리를 한 뒤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했는데요. 미국발 입국자가 유럽발 입국자보다 많지만 하루 국내 적정 진단검사 물량에 제한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수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미국발이 절반에 달하는 비율을 차지하면서 이번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어떤 확진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전파가 됐을 때 이제 절반 이상은 가족이라고 제가 보고를 봤었거든요. 뭐 한 공간에 있을 때 이제 가족이 일절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제 시설 격리가 어렵다 어떤 그런 케이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역격리 방식으로 해서 해외 입국자는 이제 집에 본인 자가에서 이제 격리를 하도록 하고 이제 다른 가족들을 이 사람들의 리스크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따로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뭐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어떤 뭐 숙박 기간을 이용을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대책들을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10%대에 불과했던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완치 비율이 70%를 넘었습니다. 지난 1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완치 환자는 7,368명으로 전체 확진 환자의 70.1%를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15일까지만 해도 이 비율은 10.2%에 불과했는데요. 한 달 사이 7배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이처럼 완치율 증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것은 사망과 재확진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망률은 70대의 경우 10%에 달하고 80대에서는 20%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중단하면 한 달 뒤 4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모의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그 분석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의 확산 정도를 가늠하는 전파율은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월 중순에 비해 70% 이상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같은 전파율의 감소는 곧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효과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멈추고 검역 강화 조치 등을 하지 않는 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지금보다 전파율은 약 50% 증가하고 이로 인해 한 달 뒤에는 하루 확진자 수는 4,800여 명,
누적 확진자 수는 4만 3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청와대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지원단을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최근 브리핑에서 민관 합동 범정부 지원단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해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해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원단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관계부처 장차관급이 참여합니다. 청와대 내부에는 지원단과 별도의 회의체도 만들어지는데요. 관계 비서관실이 연계해서 매주 진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신장암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검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국가암정보센터 암종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신장암은 발생 순위 10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신장암의 조기 발견은 생존율과 완치율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기에 발견된 신장암은 완치가 가능하지만 전이가 되면 5년 생존율이 10% 미만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콩팥이라고도 부르는 신장은 우리 몸 척추를 중심으로 옆구리 등 쪽에 좌우 한 쌍이 있는데요.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며 체내 전해질 조절과 조혈 기능, 혈압 조절을 담당합니다. 이런 신장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신장암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신장암이 특별한 초기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발견했을 때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가 많습니다. 신장암의 대표적인 증상은 혈뇨, 옆구리 통증, 복부 혹,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빈혈, 피로감 등인데요. 다른 질환으로 검사하거나 건강검진으로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50에서 60%를 차지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복부 초음파 검사를 건강검진에 포함하면 신장암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신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수칙을 지켜야 할까요?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 지부에 따르면 체중 관리가 신장암 예방의 핵심입니다. 비만을 예방하고 흡연은 금물, 또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제한해야 하는데요.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야채와 제철 과일 등으로 구성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초기에 자각 증상이 없어 더 위험한 암인 만큼 검진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권고 시기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생활 습관, 가족력, 직업 등을 염두에 두고 건강검진 시기와 간격을 정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은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에게 달갑지 않은 계절인데요. 끊임없이 흐르는 콧물에 코막힘까지 괴롭기만 합니다. 이럴 때 코 점막의 기능을 살려주면 이 괴로운 증상들을 완화할 수 있다는데요.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 머그잔에 뜨거운 물을 담아 그 올라오는 따뜻한 수증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것도 좋고요. 점막을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 활동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식염수로 코를 세척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봄철 코 속 건강까지 살뜰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특히 건강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